커가는 조조의 수하에는 걸출한 문인들과 용맹한 무인들이 속속 모여든다. 한편 부친을 불러 일가와 종들이 옮겨오는 길에 도겸이 호의로 군사를 호위에 붙인 일이 화근이 되어 황건잔당 군사들은 조조 부친과 일가들을 죽이고 재물을 취해 달아난다. 이 일을 계기로 조조는 도겸을 치고 죄 없는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도겸은 공룡에게 원병을 요청하는데 이때 공룡은 갑자기 황건잔당 관해의 공격을 받는다. 이 일을 계기로 공룡은 태사자를 유비에게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이로 인해 유비 일행은 공손찬에게 군사와 조자령을 얻어 구원을 나섬으로써 도겸과 인연이 맺어진다. 도겸은 서주를 맡아주기를 간곡하게 유비에게 권하나 유비는 결탄코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한편 조조는 여포가 연주를 취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돌린다. 제9장 복양대전. 여포는 조조가 회군하여 이미 등연을 지났다고 알자 부장 설란 이봉을 불러 영을 내린다. 내가 너희들을 쓰려하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내 군사 1만을 줄 것이니 너희 둘이서 연주를 굳게 지키고 있거라. 나는 몸소 군사를 영솔하고 나가서 조조를 깨뜨리겠다. 설란 이봉이 삼가 명을 받는다. 이때 진궁이 밖에 있다 이 말을 듣고 급히 들어가 여포를 보고 물었다. 장군은 연주를 버리고 대체 가시는 곳이 어디요? 내 복양으로 가서 군사를 둔치고 정족지세를 이루려 하오. 듣고 나자 진궁은 아뢰었다. 장군 말씀이 옳지 않소. 설란 이봉이 능히 연주를 지켜내지 못하오리다. 예서 정남으로 180리 밖에 태산 험로가 있으니 그곳에다 정병 10,000명만 매복하여 두십시오. 조조가 연주를 잃은 소식을 들으면 배도하여 군사를 낳아올 것이니 제가 반쯤 지나기를 기다려 내달아치면 가히 한번 북쳐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으리이다. 그러나 여포는 듣지 않는다. 내가 복양에 군사를 둔치는 것은 따로이 좋은 기교가 있어 하는 것이라 공이 어찌 그것을 알겠소. 마침내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저의 고집대로 설란 이봉에게 1만군을 주어 연주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바로 복양으로 가버렸다. 한편 조조의 대군이 태산 험로에 다다르자 모사각가가 나서서 말한다. 이곳에 복병이 있기 쉬우니 아직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조는 웃고 대답하였다. 여포는 용맹이 있으되 지략이 없는 자라 그래 설란 따위에게 연주를 맡겨놓고 저는 복양으로 간 것인데 제가 무슨 수로 이곳에다 군사 매복을 할 줄 알겠소. 조조는 무사히 태산 험로를 지나자 곧 조인으로 일지군을 거느리고 가서 연주를 에워싸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복양으로 가서 여포를 치기로 한다. 진궁은 조조의 군사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듣자 다시 여포를 대하여 개교를 말하였다. 조조 군사가 급히 먼 길을 와서 인마와 함께 지쳤을 것이니 그저 속히 싸우는 것이 이롭소이다. 시작을 지체하여 기력을 길러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여포는 역시 콧웃음을 칠 뿐이다. 내가 필마로 종행천하하는 터에 한낱 조조를 근심하겠소. 저희가 하체하기를 기다려 내 사로잡을 테니 두고 보오. 그는 또 진궁의 말을 듣지 않고 조조가 영체를 세우고 나기를 기다린다. 조조는 복양 가까이 이르러 하체하고 나자 이튿날 아침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들에 나와 군사를 벌려 세운 다음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 여포의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렸다. 여포가 군사를 영솔하고 나와 진치고 나자 좌우에 8원 건장을 거느리고 나서니 첫째는 태산화엄 사람 장패로 자는 성고다. 장요와 장패가 또 6장수를 거느리니 그들은 항맹, 조성, 성념, 위속, 송헌, 후성의 무리다. 여포의 군사가 5만, 북치고 고함 지르니 상가들이 그대로 떠나갈 듯하다. 조조는 손을 들어 여포를 가리키며 꾸짖었다. 내 너와 일찍이 원수진 일이 없는 터에 내 어찌하여 내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 여포가 픽 웃고 대답한다. 한나라 땅을 가지고 내 땅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말을 마치며 곧 장패를 불러 나가서 싸우게 하니 조조진중으로서 악진이 말을 몰아 나온다. 두 필말이 서로 사귀며 두 자루창이 일제히 어울려 서로 싸우기 30여 합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조군 진중으로서는 하오돈이 싸움을 도우러 내달았다. 이를 보고 여포 진상에서 장효가 말을 제쳐 나온다. 두 장수와 두 장수가 서로 싸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보자 여포는 더 참지 못하고 방천하그 꼬나잡고 적토마 빨리 몰아 살같이 내달았다. 하우돈 악진이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그 뒤를 여포가 휘몰아쳐서 조조 군사는 한바탕 싸움에 크게 패해 30여리를 물러갔다. 여포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자 조조는 대체에다 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상의하였다. 우금이 나서서 개교를 드린다. 모가 오늘 산 위에 올라 간망하여 보니 북양서편에 여포의 영체가 하나 있는데 지키는 군사가 과히 많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한테 우리가 져서 도망한 것을 보고 여포가 오늘 밤에는 반드시 아무 방비가 없을 것이니 우리가 군사를 끌고 가서 치고 그 영체를 얻고 보면 여포의 군사가 필연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참 좋은 계책이로군. 조조는 그의 말을 좇아 조흥, 이전, 모계, 여건, 우금, 전이 등 6장수를 영솔하고 마법군 2만 명을 뽑아내어 밤을 도와 좁은 길로 쫓아 나아갔다. 이때 여포는 크게 이기고 돌아와 술과 고기로 호근하더니 진궁이 또 말한다. 서체는 심히 요긴한 곳이라 만약에 조조가 뺏으러 오면 어쩌시렵니까? 여포는 당치 않은 걱정이라는 듯이 한마디 하였다.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패하고 무슨 경황에 다시 올 생각을 먹겠소? 진궁은 다시 말하였다. 아니외다. 조조는 극히 용병에 능한 사람이라 방비가 있는 것이 좋을성십소이다. 그럼 아무려나 그래 봅시다. 여포는 고순, 위속, 후성 세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서체를 지키게 하였다. 한편 조조는 황혼역에 군사를 이끌고 서체에 이르자 군사를 나누어 사면으로 쳐들어갔다. 영체를 지키고 있던 군사가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달아난다. 조조는 어렵지 않게 서체를 수중에 거두었다. 사경 무렵이었다. 고순, 위속, 후성의 무리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친다. 조조는 몸소 군사를 몰고 나가 싸웠다. 양편 군사가 그대로 어우러져 싸워 거의 동력하늘이 훤히 밝을 역에 이르렀을 때 문득 서편으로부터 북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군사가 달려와 급히 고하되 여포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한다. 조조는 그 말을 듣자 곧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 뒤로 고순, 위속, 후송의 무리가 쫓아오고 다시 여포가 몸소 군사를 몰아 급히 친다. 조조는 곧 우금 악진으로 여포를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그들 2명쯤으로 당해낼 여포가 아니다. 조조가 닿는 말에 다시 채찍질하여 북편을 바라고 한창 도망하는데 문득 산 뒤로서 군사가 내다르니 왼편은 장여요 오른편은 장패다. 조조가 여건과 조응으로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이롭지 못하여 다시 서편을 바라고 달리는데 또 한 번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일표군이 내다르니 곧 항맹, 조성, 성념, 송원 4장수다. 길을 가로막고 어지러이 친다. 모든 장수가 죽기로서 싸우며 조조가 앞을 서서 진을 뚫고 나가려 하는데 문득 대통 목탁이 크게 울리는 곳에 화살이 빗발치듯 들어온다. 조조는 나가려 하나 나가지 못하고 물러나려 하나 물러날 수 없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누구 없느냐? 나 좀 구해다오. 말이 떨어지자 마군대 안으로부터 한 장수가 뛰어나오니 곧 전이다. 손에 쌍철극을 들고 앞으로 나서며 주공은 염려 마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고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내리자 쌍극은 허리에 찌르고 단극은 20여 개를 두 손에 갈라진 다음 수와 군조를 돌아보고 분부한다. 나는 앞만 보고 나갈 테니 너는 뒤에 쫓는 자가 10보 안에 들거든 알려다오. 곧 발길을 내어 빗발처럼 들어오는 화살을 무릅쓰고 앞으로 걸어 나간다. 여포 군사가 수십 기 말을 급히 몰아 뒤로 들어온다. 수와 군졸이 외친다. 10보요. 진이가 다시 일렀다. 5보 안에 들거든 나를 불러라. 군졸이 또 외친다. 5보요.
전이는 번개같이 몸을 돌리자 곧 손에 든 단극을 연주전처럼 날려 단극 한 자루에 한 사람씩을 맞추며 말에서 떨어뜨렸다. 한 번이라도 빗나가는 법이 없다. 20여 개 단극으로 20여 명을 거꾸러뜨리고 나니 남은 무리들은 곧 어지러이 흩어져 각기 목숨을 도망한다. 전이는 다시 몸을 날려 말에 뛰어오르자 한 쌍 대철극을 꼬나잡고 적군 속으로 뛰어들었다. 항맹, 조성, 후성, 송원의 무리가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리자 서로 앞을 다투어 달아났다. 전이가 적군을 모조리 물리치고 마침내 조조를 구하여 내니 다른 장수들은 그제서야 따라 이르렀다.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함께 길을 찾아 바야흐로 영체를 바라고 돌아가는 중에 문득 등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여포가 방천하그 꼬나잡고 적토마 급히 몰아나오며 조조 도적놈아 내 도망가지 말아라. 병력같이 소리를 지른다. 이때 사람들은 고날 대로 고나고 말은 지칠 대로 지쳐 감이 맞아 싸울 생각을 못하고 각기 도망갈 길을 찾느라 황황한데 문득 남쪽에서 일표군이 달려드니 앞선 장수는 곧 하우돈이다. 여포 필부야, 내 우리 주공을 상하지 말아라. 한 소리 크게 외치며 군사를 휘몰아 여포를 에워싸고 급히 쳤다. 어지러이 싸워 황원역이 되자 문득 큰 비가 퍼붓듯 쏟아지자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조조는 영체로 돌아가자 전이에게 상을 후히 내리고 그의 벼슬을 더하여 영군 도의로 삼았다. 여포가 영체로 돌아가자 진궁으로 더불어 앞으로 조조를 칠 일을 의논하니 진궁이 곧 개교를 드린다. 복양송 중에 부호 전시가 있으니 집안 종이 천여 명으로 거부이외다. 이 전시를 시켜서 가만히 사람을 조조에게로 보내 그를 전하게 하되 여포가 성질이 잠포하고 어질지 않고 민심이 이반하였는데 이제 군사를 여양으로 옮겨가고 성내에는 고순만 남겨두었으니 이 밤으로 군사를 낳아오너라. 그러면 내 내통을 하마 하여서 만약 조조가 믿고 오거든 성내로 꼬여들어 사대문에 방어하고 밖에 복병을 깔아두면 조조가 비록 경천위지하는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오리다. 그 참 묘게요. 여포는 그 계교를 쫓아 전시에게 가만히 일러 사람을 조조에게로 보내게 하였다. 이때 조조가 여러 번 싸움에 번번이 지고 마음이 심히 우울하더니 군사가 들어와서 고하되 복양의 부호 전시에게서 밀사가 왔다고 한다. 즉시 불러들여 올리는 그로를 받아보니 여포는 이미 여양으로 갔고 성안이 텅 비었으니 바라건대 속히 오시라. 내 마땅히 내응하리니 성 위에 오를 의자를 크게 쓴 백기가 꽂혔거든 이를 곧 암호로 알라는 뜻이다. 조조는 마음에 크게 기뻐 한마디 하였다. 이는 바로 하늘이 나로 하여금 복양을 얻게 하심이로고 사자를 후히 상주어 돌려보낸 다음 곧 군사를 수습하니 이를 보고 모사 유엽이 말한다. 여포는 비록 깨가 없으나 진궁은 모략이 대단한 사람이라 한 조각 글발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이오니 아무래도 미리 방비함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명공께서 꼭 가시겠다면 마땅히 3군을 3대로 나누어 양대는 성 밖에 깔아두었다 저붕하게 하고 일대만 성내에 들게 하여야 옳을까 보이다. 조조는 그 말을 쫓아 군사를 3대로 나누어 복양성 아래로 나아갔다. 조조가 앞으로 말을 내어 두루 살펴보니 성 위에 두루 기본을 세워 놓았는데 서문각상에 과연 의자가 쓰여진 흰 깃발 하나가 나부끼고 있다.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더니 이날 오패에 성문이 열리며 장수 2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 전군은 후성이요 후군은 고순이다. 조조는 곧 전이를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전이는 쌍철극 꼬나잡고 말을 몰아나가 바로 후성을 취하였다. 두어 합 어울려 보다가 후성이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전이는 뒤를 쫓아 조교 가까이 지쳐 들어갔다. 후군의 고순도 그 형세를 당해내지 못하여 그대로 성중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이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말을 몰아 조조 앞으로 와서 전시댁 사람입니다. 밀서를 갖고 왔소이다. 하며 일봉 서차를 올리고 다시 곧 말머리를 돌려 여포 군사들 틈에 끼어서 성내로 들어가는 2명 군졸이 있었다.
조조가 황망히 펴보니 그 글의 대강 뜻은 오늘 밤 초경쯤 하여 성 위에 재금이 우는 것을 군호 삼아 군사를 나오시라. 모가 마땅히 성문을 열어 드리오리다 하는 것이다. 조조는 하우돈으로 자군을 영솔하고 조홍으로 우군을 영솔하게 하고 자기는 하후연, 이전, 악진, 전이 네 장수를 데리고 군사를 영솔하여 성내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때 이전이 앞으로 나서며 주공은 아직 성 밖에 계시어 하회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저희가 먼저 들어가 보으리다 하고 간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내가 몸소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즐겨 앞으로 나가겠느냐. 한 소리 꾸짖어 물리치고 앞을 서서 군사를 몰아 성 아래로 나아갔다. 때는 마침 초경쯤인데 달은 아직 뜨지 않았다. 문득 들으니 서문 위에 쏘라부는 소리가 유량히 들리더니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문루 위에 햇불이 무수히 들리고 성문이 활짝 열려 조교가 내려진다. 조조는 앞을 서서 말을 채쳐 성내로 뛰어들었다. 뒤를 따라 수하 장병이 그대로 조수처럼 몰려 들어간다. 조조는 말을 더욱 급히 몰아 나아갔다. 그러나 바로 주와 앞 큰 길까지 나가도록 거리 위에 단 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아차! 조조는 그제서야 비로소 개교에 떨어진 것을 알고 즉시 말머리를 돌려 군중을 향해 큰 소리를 외쳤다. 뒤로 물려라! 그러나 그 말이 미쳐 떨어지기 전이다. 주화 안에 일성포양이 일어나더니 사대문에 일시에 불이 붙어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며 재금소리 북소리 어지러이 울리고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여 동쪽 거리에서 장요가 달려나오고 서쪽 거리에서 장패가 달려나와 어지러이 끼고 친다. 조조는 곧 북문을 바라고 말을 달렸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길가에서 항맹과 조송이 군사를 휘몰고 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라 말머리를 돌리자 남문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러나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아우성치며 한때 군마가 내다르니 앞을 선 장수는 고순과 후성이다. 고순 후성이 조조를 바라고 급히 말을 몰아 나올 때 문득 조조의 등 뒤로 한 장수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내다르니 곧 전이다. 고순 후성이 그를 보자 그대로 말머리를 돌리며 앞을 다투어 성 밖으로 달려나간다. 와 아우성치며 그대로 몰려나가는 수하의 군졸들. 전이는 그 뒤를 급히 몰아치며 조교 가해까지 나갔다. 그러나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조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전이는 다시 말을 몰아 성내로 뛰어들었다. 문 안에 들며 마주친 것이 바로 이전이다. 전이는 이전을 보고 급히 물었다. 주공이 어디 계시오? 나도 지금 찾아다니는 길이오. 이전의 대답을 듣자 전이는 그럼 공은 곧 밖에 나가 군사를 재촉하여 구원하도록 하오. 나는 주공을 찾아보리이다. 말을 마치자 곧 성내로 들어가 난군 속을 사면으로 말을 달려 찾았다. 그러나 어디 갔는지 조조의 모습을 도무지 볼 길이 없다. 전이는 다시 난군 속을 뚫고 성에서 나왔다. 해자가에 나오자 한 장수가 말을 급히 몰아 앞으로 달려든다. 보니 악진이다. 악진이 급히 묻는다. 주공께서 어디 계시오? 내 2차례나 성내를 두루 찾아보았건만 만나지 못하였소. 그래도 성내에 계실 거요. 같이 들어가 다시 찾아봅시다. 2 사람이 함께 말을 달려 또다시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성 위에서 화포가 터져 나와 악진은 들어가지 못하고 전이 혼자 연기를 무릅쓰고 불속을 뚫고 3번째 성내로 뛰어들어 도초로 조조를 찾아다닌다. 이보다 앞서 조조는 전이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다가 문득 한때 군마가 앞을 막아 감히 남문으로는 못 나오고 다시 말머리를 돌려 북문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사면이 온통 불바다요 원근에 들리느니 모두 함성이다. 조조의 마음이 심히 황황하여 급히 길을 찾아 나가려 할 때 문득 화염 속에서 한 장수가 방천화극을 들고 말을 달려 나오니 그는 바로 여포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곧 손을 들어 낯을 가리며 말을 박차 마주 나갔다. 그대로 여포 곁을 지나가려니까 여포가 한번 지나쳤다가 다시 말을 달려 뒤를 쫓아오며 방천화극을 들어 조조의 투구를 딱 치고 묻는다. 조조가 어디 갔는지 모르느냐?
조조는 곧 서편을 가리키며 음성을 변하게 하여 저기 저 황마 타고 도망가는 게 바로 조조요. 듣기가 무섭게 여포가 적토마를 급히 몰아 그 편으로 달려간다. 조조는 곧 말머리를 돌려 동문을 바라고 달리다가 바로 전이를 만났다. 전이가 조조를 호위하고 현로를 뚫고 성문 앞에 다다르니 그 일대가 모두 불바다라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불빛이 심히 성하여 좀처럼 나갈 수가 없다. 제 뒤만 바짝 따르십시오. 전이는 조조를 돌아보고 한마디 외치자 화극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 연기를 무릅쓰고 불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조조가 그 뒤를 따라 또한 불길을 헤치고 간신히 성문 아래에 이르렀을 때 문득 성 위에서 불붙은 들보가 내려와 그가 타고 있는 말 볼기 위에 떨어진다. 말이 그대로 모로 나가 떨어진다. 조조는 황급 중에 두 손으로 들보를 떠밀었다. 이 통에 손을 대고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탄다. 전이가 말을 돌려 급히 와서 조조를 일으킬 때 마침 하우연이 달려들어 두 사람은 함께 조조를 구하여 비로소 성 밖으로 나왔다. 날이 훤히 밝았어야 조조가 영체로 돌아가니 모든 장수들이 앞으로 나와 배복하고 문안을 드린다. 조조는 한 차례 크게 웃고 말하였다. 내 진궁 따위의 깨에 넘어가서 패를 보았구먼. 꼭 갚아야지. 각가가 곁에서 말한다. 계책을 빨리 정하셔야지요. 조조는 그를 대하여 개교를 말한다. 내가 이제 장계취계를 해서 거짓말을 내대 간반불에 화상을 입어 오늘 새벽에 죽었다고 하면 여포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칠 것이니 마릉산 속에다 군사를 매복하여 두었다가 적병이 반쯤 지날 때 내달아치면 여포를 쉽사리 사로잡을 게야. 복녀 생각에는 어떻소? 각가가 대답한다.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이에 삼군의 영을 내려 상복을 입고 발상을 하고 거짓으로 조조가 죽었다고 말을 퍼뜨리니 이 소문을 들은 여포가 과연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 조조의 영체를 바라고 여포가 마릉산 모퉁이를 지날 때 북소리 한번 크게 울리며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군마를 태반이나 꺾이우고 여포는 간신히 목숨을 도망하여 복양으로 돌아가자 그 뒤로는 오직 굳게 지키기를 위주로 하고 다시는 나오려 않는다. 조조는 기어코 여포를 치고 복양성을 수중에 거두려 하였으나 이해에 황해가 심해서 관동 일대가 곡식 열말에 값이 50간이라 사람이 사람을 서로 먹는다. 조조는 군중에 양식이 다하여 군사를 거두어 연성으로 돌아가고 여포도 양식을 구하러 복양에서 나와 산양으로 가서 군사를 둔치니 이로 인하여 두 편이 모두 잠시 군사를 파하였다. 때에 서주자사 도겸은 병상에 신음하고 있었다. 우연히 든 병이 온갖 약이 효용이 없어 나날이 침중하여 갈 뿐이다. 나이 이미 63. 자기의 목숨이 오래지 않을 것을 짐작한 그는 미축과 진등의 무리를 청하여 후사를 상의하였다. 미축이 조용히 아랜다. 전일의 조병이 물러가기는 오직 여포가 연주를 엄습하기 때문인데 이제 흉년으로 인해 군사를 파하였으니 내년 봄에는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부군이 전자에 2번 유현덕에게 양해하려 하실 때에는 부군이 아직 강건하였던 까닭에 현덕이 즐겨받으려 안 하였거니와 이제는 병환이 이렇듯 친중하시니 이번에 3번째 말씀을 내시면 현덕이 다시 사양하지 못하오리다. 듣고 나자 도겸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사람을 소패로 보내서 군무를 상의할 일이 있다 하고 유현덕을 청하였다. 현덕이 관우장비로 더불어 10여 기를 거느리고 이르렀다. 도겸은 곧 그를 와방 안으로 청하여 들여 현덕의 문안 인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입을 열었다. 현덕공을 이렇듯 오시라기는 다른 일이 아니외다. 노부가 병세 위독하여 아침 저녁으로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니 부디 명공은 한시의 성을 중시 생각하시어 서주패인을 받아주시면 노부가 죽어 눈을 감겠소이다. 현덕이 말한다. 공에게 자제들이 있는 터에 어찌 전하려 안 하십니까? 장자 상과 차자 응이 모두 중임을 감당할 재주가 못되니 노부가 죽은 뒤에 명공은 부디 가르쳐 주시며 결코 고을 일은 맡아보게 마시오. 그러나 비 한 몸이 어찌 이 대임을 감당하겠습니까? 노부가 공을 보좌할 사람을 하나 청거하리이다.
북해 사람 송건의 자는 공우이니 그로 종사를 삼으시도록 하오. 도겸은 다시 미축을 돌아보고 당부한다. 유공은 당대의 인거리시니 자중은 부디 잘 섬기오. 그래도 현덕이 사양하여 폐인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도겸은 제3 고나여 보다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세상을 떠났다. 중군이 애도하기를 마치자 미축은 곧 폐인을 받들어 현덕에게로 보냈다. 그래도 그는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는다. 그 소문이 서주 성내에 한번 돌자 백성들은 모두 늙은이를 붙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주화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울며 유사근께서 이 고을을 맡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루라도 편안히 살 날이 없을 것이요 하고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관우와 장비가 보다 못해 또 제3 권하였다. 그제서야 현덕은 서주 일을 맡아보기로 하고 손건 미축으로 종사를 삼고 진등으로 막간을 삼은 다음에 소패에 둔쳤던 군마를 모두 옮겨다 성내에 들게 하고 출방안민하며 또 한편으로는 상사를 안배하여 현덕이 대소군사로 더불어 모두 상복을 입고 크게 제전을 베풀며 제 지내기를 마치자 예로서 황하가에 장사 지내고 도겸의 유표를 경사로 보내 조종에 신주하였다. 조조는 연성에서 도겸이 이미 죽고 유비가 서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대노하였다. 내 원수를 아직 갚지 못했는데 너는 화살한 게 허비하지 않고 앉아서 서주를 얻었단 말이냐. 내 반드시 유비부터 먼저 죽이고 다음에 도겸을 부관참시하여 내 성군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조조가 곧 영을 전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주를 치러 가려 하니 이 말을 듣고 순옥이 들어와서 간한다. 옛날에 고조께서 관중을 보유하시고 광무께서 한 해에 운거하시어 군본을 경고해 하신 뒤에 천하를 바로잡으며 드셨던 것이니 그리하여 비로소 나아감에 좋게 적을 이기시고 물러남에 좋게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 몇 번 고남이 있으셨으나 끝끝내는 대업을 이루신 것이외다. 이제 하제는 천하의 요지라 이 또한 옛날의 간중 한 해인데 명공이 정자 연주를 버리시고 서주를 취하려 하시니 만약에 서주마저 못 얻고 보면 명공은 대체 어디로 돌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도겸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나 이미 유비가 있어서 지키고 또한 서주 백성들이 이미 유비에게 신복한 터이라 반드시 그를 도와 죽기로써 싸울 것이니 명공께서 이제 연주를 버리고 서주를 취하려 하시는 것은 곧 큰 것을 버리고 적은 데 나아가는 것이요 군본을 버리고 말단을 구하는 것이외다. 부디 3번 생각하십시오. 조조는 순욱의 말을 과연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가 한마디 물었다. 그러나 올해 같은 흉년에 군량은 넉넉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대로 앉아 지키는 것이 좋은 도리는 아닐성쉽소. 순욱이 다시 말한다. 연암 영주 등지에 황건잔당 하의 황소의 무리가 있어 이웃 주군을 검략하여 금백과 양식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적도들을 쳐 무찌르기란 심히 용이한 일이니 이 무리들을 쳐서 그 양식을 취하여 삼군을 기르기로 한다면 조종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또한 좋아하지 않사오리까. 진실로 좋은 생각이었다. 조조는 그의 말을 조차 하우돈 조인으로 남아서 연성 등처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먼저 진지를 수중에 거두고 다음에 연암영주로 나가니 하이와 황소의 무리가 조병이 이른 것을 알자 곧 수하의 도적대들을 몰고 나와 양산에서 서로 만났다. 조조가 바라보니 도적의 무리가 수요는 비록 많으나 승량이 개떼의 무리라 도무지 대호 행렬이 없다. 조조는 곧 전의를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하이가 부원수를 내어 보낸다. 그러나 그는 전의의 적수가 못되었다. 삼합이 못되어 전의의 철국이 빛나자 그대로 가슴 한복판을 찔러 말 아래 거꾸로 뜨리니 조조는 곧 군사를 힘몰아 그 뒤를 치고 양산을 넘어서 하체하였다. 이튿날 하이와 황소가 또 도적대를 몰고 나왔다. 진을 치고 나자 한 장수가 말도 안 타고 걸어서 나오는데 머리는 황건으로 싸매고 몸에는 노고를 입었는데 손에 철봉을 들고서 소리를 높여 외친다. 나는 절천야차 아만이다. 네 감히 나와 싸우겠느냐?
조홍이 이를 보자 대갈일성에 몸을 날려 말에서 내리자 칼을 들고 나섰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를 사오합이나 하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 조홍은 문득 거짓패하여 달아났다. 그 뒤를 아만이 침봉을 휘두르며 급히 쫓아온다. 조홍은 그가 가까이 이르기를 기다려 타도 백작개를 써서 몸을 번개같이 돌리며 한 번 뛰어 첫째 칼로 아만의 어깨 쪽지를 엇비스 찢고 둘째 칼로 배를 푹 찔러 죽여버렸다. 이를 보고 조조 진상으로서 이전이 한 소리 크게 외치며 말을 달려 나는 듯이 적진 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황소가 미쳐 피할 새도 없이 이전의 손에 생포당하고 만다. 조조 군사는 그대로 고함치며 들을 까맣게 덮고 적진으로 지쳐 들어갔다. 한바탕 싸움에 크게 이겨 도적에게서 빼앗은 재물과 양식이 이루 그 수요를 모르겠다. 하인은 형세가 고단하여 수백 길을 거느리고 갈파로 달아났다. 한창 도망하는 중에 산 뒤로부터 난데없는 군사대가 달려나오며 앞을 선 한 장사가 길을 딱 막고 선다. 하이가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신장이 8척이요 허리통이 12인데 손에는 한 자루 큰 칼을 들었다. 하이는 곧 창을 꼬나잡고 대들었다. 그러나 단지 한압의 장사는 그를 사로잡아 말 아래 거꾸로 뜨린다. 도적의 무리들이 이를 보자 서로 다투어 말에서 뛰어내려 순순히 결박을 받고 말았다. 장사는 바로 의기양양하여 그 무리들을 개몰듯 몰고 산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하이를 쫓아 전이가 갈파까지 와보니 쫓던 도적의 무리를 단 한 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전이가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사면으로 도적의 종적을 살펴볼 때 문득 한 장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온다. 전이는 소리쳐 묻는다. 이놈, 너도 황건적이냐? 장사가 대답한다. 내 황건적을 찾느냐? 황건적의 무리는 수백 길을 내가 모두 사로잡아서 산골 속에다 감춰두었느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게 곧 바치지 않느냐? 내가 만약 내 수중의 보도를 뺏는다면 내 내어주마. 전이는 크게 노회에 쌍철극 두르며 말을 박차 달려들었다. 장사가 또한 대도를 춤추며 말을 몰고 나와 맞는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를 대체 몇 합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진시로부터 사시, 사시로부터 다시 오시에 이르도록 싸우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 좀 쉬어서 싸우자. 전이가 외치니 좋다. 장사가 응하여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수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땀을 식혔다. 얼마 있다가 장사가 다시 말을 몰아 나오며 그만 나오너라. 아주 승부를 내자.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래라. 전이는 곧 말을 달려나가 한 자루 대도와 두 자리 철국이 또 한 번 어우러졌다. 다시 싸워 미시, 신시, 유시 어느덧 해는 저물어 황혼인데 역시 승부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말들이 지쳐서 더 싸울 수가 없다. 마침내 서로 싸우기를 파하고 헤어지니 전이 수하의 기사가 나는 듯 말을 달려 돌아가서 이 일을 조조에게 고한다. 조조는 듣고 나서 크게 놀랐다. 그는 황망히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갈파로 찾아왔다. 그 이튿날이다. 장사가 다시 와서 싸움을 청한다. 조조가 눈을 들어보니 과연 위풍당당하다. 마음에 기뻐 그는 전이를 보고 거짓패하라 분부하였다. 전이는 명을 받고 나와 싸웠다. 조조가 보니 장사의 무예수단이며 용력이 과연 전이만 못하지 않다. 마음에 칭찬하기를 맞이 않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싸워 30합에 이르자 전이는 문득 말머리를 돌려 진으로 돌아온다. 장사가 그 뒤를 급히 쫓아 진문 앞까지 들어오는 것을 조조는 강경국로로 쏘아 물리친 다음 곧 군사를 거두어 오리를 물러가 진을 쳤다. 이 밤에 조조가 몰래 군사를 시켜 구덩이를 파놓았을 줄은 그 장사가 알 리 없다. 이튿날 아침에 조조는 다시 전이를 시켜 나가 싸우게 하였다. 영을 받고 전이가 100여 길을 거느리고 나가니 장사가 또한 말을 달려 나오며 크게 웃고 말한다. 패장이 어떻게 감히 또 왔노? 전이는 대꾸하지 않고 맞서 싸워 겨우 두어 합을 어우러보다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장사는 칼을 춤추며 오직 그 뒤만 쫓아오다가 말을 탄 채 그대로 함경 속에 빠지고 만다. 구수가 고함치며 달려들어 결박을 지었다.
조조는 장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장사가 묶여서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자 곧 장하로 내려가 군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친히 그 묶인 것을 풀어준 다음 자리에 앉히고 그의 현관성명을 물었다. 장사가 대답한다. 나는 초국 초연 사람 허조로 자는 중강입니다. 황건난이 있을 때 종족 수백 명을 모아 이곳에다 토성을 쌓고 도적을 막는데 어느 날 도적대가 1000여 명이나 몰려 들어오더군요. 곧 사람들을 시켜 돌을 많이 주워다 모아놓게 하고 쳐들어오는 도적놈들을 내가 나서서 돌을 날려 쳤습니다. 백발백중으로 죽는 것을 보자 이놈들이 다 물러갔는데 며칠 있다 다른 놈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그려. 그때 우리에게 마침 양식이 떨어졌기로 도적놈들과 화해하고 소를 주며 쌀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놈들이 쌀섬을 지고 와서 대신 소를 몰고 나가는데 고개를 채 반도 못 내려가서 소들이 모두 길길이 뛰며 우리에게로 도로 돌아오더군요. 그래 내가 달려나가 한 손에 한 마리씩 쇳꼬리를 잡고 뒷걸음질 쳐서 배교벌을 끌었더니 이 모양을 보고 도적놈들이 모두 놀라서 소들을 놓아둔 채로 그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 그 소문이 돌았는지 그 뒤로는 다시 오는 놈이 없어서 그간 예소 무사히 지냈지요. 듣고 나자 조조는 말하였다. 하중강의 큰 이름은 나도 들은 지 오래요. 어떻소? 내게 항복하지 않겠소? 원하는 바입니다. 허저는 곧 돌아와서 저의 종족 수백인을 모조리 데리고 와서 항복을 드렸다. 조조는 허저로 도의를 삼고 상을 후이 내린 다음 사로잡은 하이와 황소를 다 내어다 목베어 호령하였다. 이로써 연암과 영주 지경의 도적의 그림자는 자취를 감추었다. 조조가 도적의 무리를 평정하고 군사를 거두어 연성으로 돌아오니 조인 하우돈이 나와 맞아 함께 성으로 들어가 자리 잡고 앉기가 무섭게 연주 소식을 고한다. 며칠 전에 세작이 고하는데 연주를 지키고 있는 설랑과 이봉의 수하 군사들이 모두 노략질하러 멀리 나가고 지금 성내에는 남아있는 군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기고 돌아온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면 성은 대번에 깨어질 것입니다. 조조는 쉴 틈도 없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바로 연주로 나아갔다. 설란 이봉은 뜻밖의 일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그래도 어쩌는 수 없이 남아있는 군사들을 수습하여 데리고 성 밖으로 나온다. 허저가 조조를 대하여 말하였다. 제가 저 두 놈을 잡아 선물로 드리는 예를 삼을까 합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 곧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이봉이 화극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 나오자 허저는 단지 두 합에 그의 머리를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이를 보고 설란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성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이전이 조교가까지 말을 몰고 나와 그의 돌아갈 길을 끊고 있다. 설란은 감히 성으로 못 돌아가고 군사를 거느려 들판으로 달렸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여 뒤를 쫓아온 여건에게 화살을 맞아 죽고 수하 군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다. 조조가 연주를 회복하고 나자 정욱은 곧 그에게 다시 군사를 나아가 이김에 아주 복양을 취하라고 권하였다. 조조는 허저와 전이로 선봉을 삼고 하우돈 하우연으로 자군을 삼고 이전 악진으로 우군을 삼으며 조조 자기는 스스로 중군을 영솔하고 우금 여건으로 후군으로 삼아 복양을 바라고 나아갔다. 조조의 군사가 이르렀다고 듣자 여포가 몸소 군사를 거느려 나가서 싸우려 하니 진궁이 가난다. 장수들이 다 모인 뒤에 나가서 싸우시고 아직은 굳게 지키기로 하시지요. 그러나 여포는 누가 오면 내가 겁을 내겠소 하고 곧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진세를 벌리고 나자 방천화극 비껴잡고 말을 진문 앞에 내어 크게 꾸짖으니 조조 진중으로서 허저가 뛰어나온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우러져 20합을 싸우되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을 보자 여포를 혼자서 어찌 이겨보겠느냐. 반은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고 즉시 전의를 시켜 나가서 싸움을 돕게 하였다. 전의가 쌍철극 꼬나잡고 내달아 허저와 더불어 여포를 끼고 치는데 조조 진상으로서 좌편의 하우돈 하우연과 우편의 이건악진이 일제히 내달았다. 6명의 맹장이 여포 하나를 둘러싸고 치니 천하의 여포도 견뎌낼 재간이 없다.
그대로 몸을 빼쳐 성을 바라고 말을 달리니 이때 전씨가 성 위에서 이를 바라보다가 급히 사람을 시켜 조교를 들게 한다. 여포는 적토마 빨리 몰아 해작가에 이르자 곧 성위를 바라고 소리쳤다. 조교를 내려라. 어서 성문을 열어라. 성 위에서 전씨가 내려다보고 외친다. 성에 다시 들어올 생각 말아라. 우리는 벌써 조장군께 항복했다. 앞서 진궁의 개교를 좇아 전씨를 보고 거짓 밀서를 조조에게 보내서 그를 복양성중으로 꼬여들이라 하였더니 농가 성진으로 오늘날 여포가 패하여 돌아오자 전씨가 이렇듯 성을 들어 조조에게 드리리라고는 뜻밖이었다. 여포가 분이 꼭대기까지 차서 한바탕 크게 꾸짖고 군사를 이끌고 정도를 바라고 달아나자 성중에 남아있다가 뜻밖의 변을 당한 진궁은 허둥지둥 여포의 일가를 보호하여 동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조조는 이리하여 마침내 복양을 수중에 거두었다. 성내로 들어가니 전씨가 황망히 나와서 맞는다. 조조는 그의 전날의 죄를 용서하였다. 유엽이 말한다. 여포는 맹호외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 다시 기운을 기르게 하였다가는 큰일이니 곧 잡아 없애도록 하시지요.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유엽의 무리로 복양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다시 여포의 뒤를 쫓아 정도로 향하였다. 이때 여포는 장막, 장초로 더불어 성중에 남아있고 장효, 고순, 장패, 후성의 무리는 양식을 거두러 멀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조조 군사가 이르렀다. 듣고 있던 여포가 군사를 점검하여 나가서 싸울 도리를 차리는데 군사가 들어와서 고하되 조조는 모처럼 성 밖에까지 왔다가 도로 군사를 물려 사신리 밖에 하체한 다음 군사를 풀어 부지런히 보리를 베고 있다고 한다. 여포는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그러나 조조 영체 가까이 이르러 문득 보니 자편 일대에 수림이 무성하여 밖에서 안을 살필 수가 없다. 조조가 저 안에 군사나 매복하여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니 은근히 마음에 겁이 나서 여포는 감히 그 앞을 지나지 못하고 군사를 돌이켜 도로 성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조는 자기 영체에서 멀리 이 모양을 바라보고 즉시 수하장수들을 모아놓고 개교를 말한다. 여포가 저 숲속에 복병이 있지나 않은가 하여 그대로 돌아간 것이니 우리는 숲속에다 전기를 꽂아 거짓 군사를 삼고 또 영체 서편 일대에 긴 뚝이 있는데 물은 없으니 그곳에다 정병을 깔아 놓았다가 내일 여포가 숲에다 불을 지르러 오는 대로 뚝 밑에 숨었던 복병이 내달아 그 뒤를 끊고 보면 여포를 쉽사리 사로잡을 수 있을 게다. 듣고 나자 모든 무리가 말한다. 조조는 곧 고수 50명만 영체 안에 남겨두어 북치게 하고 다시 촌에서 남녀 수백 명을 붙잡아다 그 안에서 와와 소리 지르게 한 다음 정작 군사들은 모조리 뚝 밑에다 매복시켜 놓았다. 한편 여포가 싸우러 나갔다가 조조의 영체 앞까지도 못 가보고 그대로 군사를 돌이켜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진궁이 한마디 묻는다. 장군은 어찌하여 그대로 돌아오시오? 여포는 대답한다. 조조 영체 못 미쳐 수림이 울창한데 아무래도 그 안에 복병이 있는 것만 같아서 조조 개교에 빠질까 두려워 그냥 돌아왔소.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조조는 계책이 많으니 우습게 대하였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장수들이 돌아오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포는 듣지 않는다.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소? 내가 내일 나가 화공을 쓰면 숲속 복병쯤은 어렵지 않게 무찌를 수 있을게요. 그는 진군과 고순을 남겨두어 성을 지키게 하고 이튿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나갔다. 멀리서 바라보니 수린 가운데 여기저기 전기가 서 있다. 그렇지. 조조 그놈이 꾀가 많아서 저기다 군사를 깔아두었지. 여포는 꼭 그렇게 믿고 군사를 몰아 그 앞으로 나가자 곧 사면에다 불을 지르게 하였다. 그러나 숲속에는 종시 아무 동정이 없다. 여포는 즉시 조조의 영체 앞으로 군사를 몰고 나갔다. 영체 안으로서 북소리가 크게 울려 나온다. 여포가 마음에 의심하여 바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바야흐로 주저하고 있을 즈음 호련 영체 뒤로서 일표군이 소리치며 내닫는다. 여포가 곧 군사를 힘몰아 급히 쫓아 들어갈 때
일성포양에 뚝알에 숨어있던 복병이 일제히 달려나오며 하우돈, 하우연, 허저, 전이, 이전, 악진이 말을 달려 지쳐나온다. 여포는 당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자 군사를 돌이켜 달아났다. 조조의 군사가 그대로 고함치며 쫓아와 부딪힌다. 이 싸움에 여포 군사는 3분의 2가 꺾이고 종장 성념이 악진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먼저 도망하여 온 군사가 진궁에게 급한 것을 고한다. 진궁은 빈성을 지킬 수 없다 하여 고순으로 더불어 여포 일가를 보호하고 성을 나와 달아났다. 조조가 이긴 군사를 그대로 몰아 정도성중으로 달려드니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다. 도저히 면하지 못할 것을 알자 장막은 불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아우 장초는 그래도 용하게 성을 빠져나가 원술에게로 가버렸다. 이로써 산동 지역이 모두 조조의 장중으로 돌아갔다. 여포는 조조에게 크게 패하여 정도를 버리고 그대로 대빈까지 도망을 하였다. 그곳에서 비로소 패장군마를 수습하는 중에 모든 장수들이 차차 찾아들었고 진궁이 또한 고승과 더불어 여포의 일가들을 보호하여 데리고 왔다. 여포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서 조조와 결전하려 하니 진궁은 나서서 간한다. 지금 조조의 군사가 원체 기세가 장하여 조련이 쳐서 이기기 어려우니 우선 거할 땅부터 구하여 놓은 다음에 그때 다시 오더라도 늦지는 않으리이다. 듣고 나자 여포는 말한다. 그도 이치가 닿는 말이요. 안신할 곳이라면 어디가 좋을꼬? 따로 마땅한 곳도 없고 하니 다시 원소에게 나가서 잠시 몸을 의탁할까 생각하는데 문대 생각에는 어떻소? 글쎄요. 가서 의탁할 만한지 가시더라도 먼저 사람을 기주로 보내서 자세히 소식을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여포는 그의 말을 조차 세작을 놓아 기주 소식을 알아오게 하였더니 수일 지나 돌아와 고하되 기주에서는 조조와 여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알자 모사 신배가 원소를 보고 여포는 시랑 같은 무리라 제가 만약 연주를 얻고 보면 반드시 우리 기주를 도모하려 들 것이니 조조를 도와서 여포를 쳐야만 근심이 없으리이다. 하여 원소가 그 말을 조차 알량에게 군사 5만을 주어 조조를 돕게 하였다 한다. 세작이 고하는 말을 듣고 여포는 크게 놀라고 또한 낙담함이 컸다. 일의 형편이 이에 이르렀으니 대체 어쩌면 좋소. 진궁을 보고 물으니 그는 대답한다. 유현덕이 새로이 서주를 거느리고 있다 하니 그리로 나가보시도록 하시지요. 여포는 그의 말을 조차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로 향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현덕은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여포는 당세의 영룡지산이 나가서 맞아들이는 것이 옳겠소. 그러나 미축은 간한다. 여포는 호랑이 물이라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만약 받아들였다가는 반드시 사람을 상하고 말리이다. 아니요. 전일의 여포가 연주를 엄습하지 않았다면 조조가 끝끝내 이 서주를 치려들었지 그냥 돌아갔을 리가 없소. 우리가 저의 덕을 보았다면 아니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궁에서 우리를 바라고 오는 터이니 어찌 맞고 드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오. 저도 딴 뜻은 먹지 않을게요. 현덕은 마침내 무리들을 거느리고 성박 30리에 나가 여포 일행을 영접하여 함께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성으로 돌아왔다. 주와 청상에 이르자 객가 주인이 예를 베풀고 자리를 나누어 앉자 여포가 입을 열어 자기의 딱한 신세를 하소연한다. 포가 왕사로 더불어 개교를 정하여 동탁을 죽인 뒤에 이각박사의 변을 만나 몸을 붙일 것이 없건만 강동의 제후들이 누구라도 한 사람 포를 용납하여 주지 않았소이다. 근자의 조조가 불이 내서 서주를 침범했을 때 사구는 군사를 일으켜 도겸을 구하셨고 포는 또 연주를 엄습하여 그 형세를 나누었더니 뜻밖에도 도리어 조조 관계에 떨어져서 패하였고 이제 사군을 찾아뵙고 함께 대사를 도모하려 하니 어떠하신지요? 듣고 나서 현덕은 말하였다. 도사군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서주를 다스릴 분이 없기로 비가 잠시 다스리고 있던 터에 이제 다행히 장군께서 여기 이르셨으니 마땅히 고을을 들어 장군께 사양하오리다. 말을 마치자 그는 곧 페인을 내어다 여포에게 주려 한다.
여포가 뜻밖의 기쁨이 커서 바야흐로 손을 내밀어 페인을 받으려 하며 문득 보니 현덕 배후에 매시고 섰는 관우 장비 두 사람이 노기가 등등하여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다. 여포는 곧 얼굴에 웃음을 띠며 푸는 한낱 용부라 서주 자사가 당하리이까 하고 페인을 받으려 내밀었던 손을 휘휘 내저으며 사양한다. 그래도 장군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맡을 사람이 없을까 보이다. 현덕이 다시 권할 때 진궁이 나섰다. 손님이 아무리 강해도 주인을 누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구는 아무 의심 마시지요. 현덕은 그제야 더 권하지 않고 연석을 베풀어 관대한 다음 숙소를 치우고 편히 있게 하였다. 이튿날 여포가 자기 사처에 술자리를 벌리고 현덕을 청한다. 현덕이 관우장비로 더불어 함께 자리로 돌아가 술자리가 무르익자 여포가 현덕을 후당으로 청하여 드린다. 관우장비가 따라서 들어갔더니 여포가 자기 처녀를 불러내어 현덕에게 절하여 뵙게 한다. 현덕이 제삼 겸양하자 여포가 말한다. 현재는 구태여 겸사할 것이 없소. 그 말이 떨어지자 곁에 있던 장비가 고리는 부릅뜨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우리 형님으로 말하면 곧 금지오겹이신데 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우리 형님더러 형제라고 하느냐. 내 밖으로 나오너라. 내 너와 300합을 싸우겠다. 현덕이 깜짝 놀라 내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예절을 몰라도 분수가 있지. 소리쳐 꾸짖으니 너는 먼저 돌아가거라. 하고 운장이 권하여 장비는 분연히 자리를 차고 밖으로 나갔다. 현덕은 여포를 대하여 말하였다. 미련한 아우가 치중에 한 말이니 마음 쓰시지 마십시오. 여포는 입을 다물고 한동안 도무지 말이 없다가 얼마 지나 자리를 파하자 현덕을 배웅하여 문 밖까지 나왔다. 그러자 저편에서 말급소리가 요란히 나더니 장비가 장팔사모 꼬나잡고 말을 몰아 들어오며 병력 같은 소리로 외친다. 여포야, 내 너와 300합만 싸울란다. 현덕은 급히 운장을 시켜 권하여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튿날이다. 여포가 현덕을 찾아와서 하직을 고한다. 사구는 저를 버리지 않으셔도 다만 영재들이 용납하려 하느니 푸는 다른 곳으로 가볼까 하나이다. 현덕은 말하였다. 장군이 만약 다른 곳으로 가시면 비의 죄가 크외다. 가까운 고을 소패는 곧 비가 전일에 둔병하던 곳이니 장군은 잠시 그곳에 가서 계시도록 하시지요. 양식과 군수 따위는 비가 뒤를 데우리다. 여포는 현덕에게 깊이 살해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소패로 갔다. 제10장 대꼰 귀조. 나라 정사는 나날이 글러만 갔다. 이각은 스스로 대사마가 되고 곽사는 스스로 대장군이 되어 각기 횡행하여 털끝만치라도 기탄함이 없건만 조종의 한 사람 나서서 감히 말하는 이가 없다. 마음 있는 신하들도 오직 부질없는 한숨만을 쉴 뿐이었다. 이때 조조의 표문이 조정에 올라왔다. 제가 동정서벌하여 마침내 산동 일대를 평정한 일을 고해온 것이다. 조정에서는 그 공을 가상타하여 조조로 건덕장군 비종우를 봉하였다. 태위 양표와 대산홍 주조는 이각 곽사의 눈을 기어 어느 날 헌재를 들어가 배웠고 가만히 아래었다. 이제 조조가 산동에 있어 수하의 군사가 20여만이요 모신과 무장이 20여 명이라 만약 그 사람만 얻고 보면 사직을 보존할 수 있고 간사한 무리들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니 천하에 이만 다행한 일이 없을까 하오. 듣고 나자 헌재의 두 눈에는 이슬이 맺히고 걷잡을 사이 없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흘러내린다. 이 곽의 농건이 동탁에서 더하니 만일 주멸할 수 있다면 진실로 다행이로고. 양표가 조용히 아랜다. 신에게 한 계교가 있사와 먼저 저들 두 도적으로 서로 싸우게 하올 것이니 폐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어 조조에게 조칙을 내리시와 군사를 일으켜 죽이게 하시고 적당을 소청하여 조종을 편안케 하옵소서. 무슨 좋은 계교가 있소? 천자의 물음에 양표는 삼가 대답한다. 신이 듣자오니 곽사의 처가 유달리 투기가 심하다 하오. 이제 사람을 그 계집에게로 보내서 반관계를 쏘으면 두 도적이 서로 해치려 할 것이외다.
천자는 곧 밀조를 써서 양표에게 부탁하였다. 태골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양표는 즉시 자기 부인에게 가만히 개교를 일러 대장군 곽사의 부인을 찾게 하였다. 양표 부인은 다른 일을 빙자하고 곽사 부중으로 들어가 이야기 끝에 한마디 한다. 요사이 떠도는 말을 들으면 곽 장군께서 이사마 부인과 은근히 가깝게 지내신다 하는데 만약에 이 일을 이사마께서 아시고 본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부인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서로 왕래가 없으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성식군요. 듣고 나자 곽사의 부인은 벌써 눈이 셀쭉해지며 오라 어쩐지 근자에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온 일이 많기에 이상도 하다 하였더니 원 이런 무례한 짓을 하고 있을 줄이야 네 알았노. 아휴 부인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모르고 지낼 뻔하였어요. 양표 부인이 하직을 고하자 곽사 부인은 제삼 고마워한다. 그 뒤부터 이 투기 많은 계집은 영감의 동정만 살피기에 골몰이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서다. 대사마 이각에게서 사람이 와 대장군 곽사를 연석에 청한다. 곽사가 이에 응하여 곧 가려고 하니 이를 보고 부인은 나서서 말하였다. 내 들으니 이사마는 마음이 불축하니래요. 더구나 두 사람의 영웅은 양립하지 못하는 법인데 만약 저가 음식에다 독이라도 섞어 내놓는다면 내 신세만 가엾게 되지 않겠어요? 부인은 괜한 걱정을 하는구먼. 제가 감히 내게 그럴 리가 있을라고. 곽사는 웃고 들으려 하지 않았으나 부인이 그래도 제삼 가지 말라고 말린다. 곽사도 어쩌는 수 없이 이날 이사마 부중의 연석에는 드디어 나가지를 않았다. 저녁 때 이각은 사람을 시켜 대장군 부중으로 반기를 보내왔다. 곽사 부인은 남몰래 음식 가운데다 독을 섞은 다음 시비에게 그 음식을 들려 영감 앞으로 가지고 나갔다. 곽사는 곧 젓가락을 들어 맛보려 한다. 부인은 급히 손을 들고 멈추고 말하였다. 밖에서 들어온 음식을 어떻게 그냥 자신단 말이에요? 곽사가 웃으며 부인은 또 그런 말을 하는구려 하는 것을 부인은 못 들은 채 하고 즉시 고기 한 점을 집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가 받아 먹더니 그 자리에서 모로 쓰러져 죽어버린다. 저것 좀 보아요. 곽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부인이 하는 말에 대꾸도 못한다. 이뒤로 곽사의 마음에는 차차 이각을 의심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뒤 다시 며칠이 지나서다. 곽사는 이각이 자꾸 청하는 것을 물리치기 어려워 그에게 가서 함께 술 마시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서 이렇게 취해 오세요? 이사마 댁에서 한잔 하였소. 네 그렇게 말씀했건만 또 그 댁에 가셨단 말이오. 글쎄 아무 일 없다니까. 아니 그때 당장 눈으로 개가 죽는 걸 보시고도 그러세요. 글쎄 괜찮다니까. 곽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부인과 시비의 손을 빌어 옷을 갈아입는데 공교롭기도 한 노릇이다. 갑자기 배가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다. 아니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파서 그러세요? 배가 배란간 아프구먼. 그것 보슈. 내가 뭐랍디까. 이 노릇을 어째? 즉시 똥물을 가져다 약이라 속이고 퍼먹이니 곽사는 먹은 음식을 모조리 토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속이 편하다. 정녕 음식에 또 무엇이 들었던 게지요. 부인의 말에 곽사도 크게 노하였다. 내가 저와 대사를 함께 도모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아무 까닭 없이 제가 나를 모해하려 들다니. 먼저 손을 대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그놈 독수에 내가 쓰러지고 말지. 곽사는 그 밤으로 즉시 본부갑병을 정돈하여 이각을 치려하였다. 비밀이 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드러났다. 이각은 뜻밖의 소식을 얻어듣자 또한 크게 노하였다. 곽가가 그래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도 드디어 본부갑병을 점검하고 거느리고 나오니 두 곳 군사가 합하여 수만 명이다. 장안성 밖에서 어우러져 싸우며 그 기세를 타서 또 백성들을 노략한다.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또 싸우는데 승부는 쉽사리 나뉘지 않고 성박 백성들만 죽을 노릇이다. 이각과 곽사는 싸우며 또 한편으로 저의 조카 이섬을 시켜서 천자를 겁박하게 하였다.
이섬은 영을 받자 곧 군사를 거느리고 성내로 들어가 궁원을 에워싸고 수레 두 채를 써서 한 채에는 천자를 태우고 또 한 채에는 복항우를 태운 다음 또 한 채에는 복항우를 태운 다음 가후와 자령으로 거가를 이끌어 후제문으로 나서니 궁인과 내시들은 모두 걸어서 뒤를 따른다. 막 문을 나서며 소식을 전하여 듣고 달려든 곽사 군사와 맞닥뜨렸다. 각사 군사가 거가고 무엇이고 분간 없이 그대로 화살을 어지러이 쏜다. 이토록 궁인으로서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다. 이각이 급보를 받고 군사를 휘몰아 달려나오자 곽사의 군사는 그제야 물러간다. 이각은 곧 거가를 메시고 성을 나서 저희 영체로 돌아갔다. 이 틈을 타서 곽사는 또 군사를 몰고 성내로 들어가 그대로 궁궐을 범하여 궁빈들을 사로잡아 자기 영체로 보내며 불을 질러 궁전을 다 태워버렸다. 성안 성밖이 그대로 들끓어 민심이 흉흉한데 이튿날 곽사는 다시 군사를 영솔하고 이각의 영체 앞으로 나갔다. 이각이 또한 군사를 몰고 나와 영체 앞에서 맞아 싸운다. 싸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영체 안에 갇혀있는 헌제와 복항우는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놀라워 목숨을 부지하여 있는 것이 오직 지옥만 같았다. 이날 곽사가 이각과 싸워 형세가 이롭지 않음에 잠시 군사를 물려 돌아가니 이각은 이 틈을 타서 제의의 거가를 미호로 옮겨 메셨다. 이각의 조카 이섬이 국문을 굳게 지켜 안팎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조차 넉넉히 들이지를 않는다. 좌우의 메시는 시신의 무리가 모두 얼굴에 주림빛을 띄우고 있는 것을 보고 헌제는 사람을 이각에게로 보내서 쌀 5곡과 우골 5구를 청하였다. 이각이 노하여 조속으로 밥을 주는데 그만하면 족하지 뭘 또 달라더냐 소리를 버럭 지르고 상한 고기와 썩은 쌀을 주어 보냈다. 헌제는 이를 좌우에 내려 한때 욕이라도 시키려 하였으나 워낙 냄새가 심하게 나서 다들 먹지를 못한다. 헌제는 참지 못하고 소리 높여 꾸짖었다. 역적놈이 아무러기로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시중양표가 급히 아랜다. 이각 그놈이 성질이 잠포하고 사세가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엎드려 비옵건대 폐하는 참으소서. 헌제가 고개를 숙으려 다시 말이 없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이 용포 소매를 적신다. 좌우에 매시는 무리들이 모두 말없이 울음을 삼킬 때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성 밖에 일로 군마가 기고당당하게 지쳐 들어오는데 들리는 말에 특히 구원하러 오는 군사라 하더이다. 구원병이 온다니 대체 누군가 알아보게 하라. 헌제의 분부를 받고 근신 하나가 나가더니 오래지 않아 도로 들어와서 맥없는 소리로 아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각사라 하오. 헌제의 낙담함은 더욱 컸다. 이때 성 밖으로서 함성이 크게 들려온다. 이각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곽사를 맞은 것이다. 각기 진치고 대하자 이각은 곧 진 앞에 말을 내고 채찍을 들어 곽사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는다. 내 너를 대접함이 그다지 박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어찌하여 나를 모해하려 하느냐. 곽사가 마주 꾸짖는다. 너는 곧 역적이라. 내 너를 죽이지 않고 어찌하랴. 이놈, 내가 여기 어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내 어찌 역적이라 하느냐. 내가 그게 겁박하는 것이지 무슨 어가를 보호한단 말이냐. 하여튼 여러 말 할 것 없고 너와 내가 둘이서 각기 군사는 한 명도 쓰지 말고 서로 싸워보아 이기는 사람이 천자를 메셔가기로 하자. 아무려나 그래보자. 설마하니 내가 너에게 지랴. 이각과 곽사 두 도적은 곧 칼을 춤추며 말을 몰아 마주 나오자 어우러져 싸웠다. 양평 군사가 북치며 고함질러 각기 위세를 돕는다. 서로 싸워 십합에 이르도록 승부가 나지 않을 때 문득 시중 양표가 말을 몰아 달려들어 큰 소리로 외친다. 두 분 장수는 잠시 쉬시오. 노부가 두 분을 위하여 강화를 하러 나왔소이다. 이각과 곽사가 싸우기를 그치고 각기 자기 영체로 돌아간다. 양표는 곧 대사농 주전으로 더불어 조정관원 60여 명과 함께 먼저 곽사의 진영을 찾아갔다. 그들이 이른 것을 보자 곽사는 곧 군사를 꾸짖어 뭇 관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려 한다. 양표는 뜻밖의 일에 놀라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두 분 장수를 화해시키려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대접이란 말이오.
곽사가 픽 웃고 대답한다. 이각이 그놈은 천자까지도 겁박을 하는데 내가 공경쯤 곧박 못할 손가. 양표는 정색하고 말하였다. 한 사람은 천자를 겁박하고 또 한 사람은 공경들을 겁박하니 이래가지고 장차 무슨 짓을 하려는 게요. 곽사가 크게 놓아여 곧 허리에 찬 것을 빼어들며 양표를 치려 한다. 잠깐 참으십시오. 이때 소리치며 나서서 좋은 말로 권하는 사람이 있다. 곽사수하의 중랑장 양밀이다. 이각을 제거하지 못하고 조종의 원로부터 주사라는 것은 군사에 이롭지 않소이다. 곽사는 그의 말을 조차 죽이지 않고 양표와 주전 두 사람은 놓아보내고 나머지는 모조리 영차 안에다 가두어 두었다. 밖으로 나오자 양표는 주전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신하되어 능히 군주를 구하여 내지 못하고 이렇듯 천지간에 헛되이 살아야 옳단 말이오. 말을 마치자 두 사람은 서로 끼고 통곡하다가 마침내 땅 위에 혼절하였다. 이날 주전은 집으로 돌아가자 마침내 병이 들어 그 뒤 수일이 못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뒤로 한 도적은 천자를 겁박하고 또 한 도적은 공경을 가두어 놓고서 매일같이 싸우기를 50여일이나 하니 죽은 자가 이루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 원래 이각이 평소부터 요사스런 술법을 좋아하여 곽사와 매양 무당의 무리를 시켜 신을 내리고 기도를 드려 복을 빈다. 모사가오가 몇 차례나 입이 아프게 간하였으나 이각은 종시 듣지 않는다. 이때 시중양기가 천자를 배웠고 가만히 아뢰었다. 신이 보험에 가오가 비록 이각의 신복이기는 하오나 그래도 충의의 마음은 가진 무리이오니 폐하께서는 저와 이를 꾀하십시오. 헌제는 물었다. 짐이 저를 믿어도 좋을까? 양기는 다시 아랜다. 폐하께서 말씀만 내리시면 가후가 결단코 폐하를 저버리지 않을 줄로 아옵니다. 인군과 신하가 잠시 남몰래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마침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가후다. 헌제는 좌우를 모두 멀리 물리친 다음 가까이 오라. 가후를 앞으로 불렀다. 가후가 공손히 어전에 나아가니 헌제는 벌써 눈물이 줄을 지어 뺨 위로 흐른다. 경이 능히 짐의 목숨을 구하여 주겠는고. 가후는 어전에 부복하여 아뢰었다. 이는 진실로 신의 원하는 바로소이다. 폐하는 아무 말씀 마소서. 신이 요량하여 하오리다. 짐은 경만 믿소. 헌제는 눈물을 거두고 살해하였다. 가후가 물러가자 얼마 안 있어 이각이 와서 뵙는데 천자의 분부도 기다리지 않고 허리에 칼을 찬 채 그대로 들어온다. 헌제는 그만 보면 늘 그렇듯이 얼굴이 곧 흑빛이다. 이각은 천자를 뵙고 말하였다. 곽사가 불신한 마음을 품어 공경들을 감금하고 다시 폐하를 겁박하려 하니 신이 아니었더라면 폐하는 과연 어찌 되었을지 모르오. 이 모든 것이 모두 장군의 공덕이시오. 헌제는 손을 잡고 칭사하였다. 이각이 물러간 뒤에 다시 또 천자를 들어와 뵙는 사람이 있다. 곧 황보력이다. 천자는 그가 말이 능하고 또 이각과 동양 사람인 것을 생각하여 경은 짐의 뜻을 받아 이각과 각사에게 가서 서로 화해하도록 하라. 간곡히 당부하였다. 인군의 명을 받들고 그 앞을 물러나오자 황보력은 먼저 곽사의 영체부터 찾아갔다. 곽사가 말한다. 이각이 제가 천자를 내어놓는다면 나도 공경들을 놓아주겠소. 심히 불선한 말이나 황보력은 티내지 않고 그 길로 이각을 찾아갔다. 천자께서 모가 서량 사람으로 공과 동양의 의가 있으시다 하여 특히 두 분을 권하여 화해하라 하심으로 왔소이다. 각공은 이미 어명을 받들기로 하였는데 공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각이 바로 거만을 떨며 말한다. 나로 말하면 여포를 쳐서 물리친 크나큰 공로가 있고 또 4년 동안 천자를 보좌하여 정사를 살피는데 공로가 많았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니오. 곽서로 말하면 전에 말이나 훔치고 하던 한낱 좀도적인데 제가 감히 공경들을 겁박하여 나와 서로 교류려 하니 내 맹세코 그놈을 죽이고야 말겠소. 군이 보기엔 어떻소? 내 방략과 장사들이 그만하면 곽사 그놈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소? 황보력은 말하였다. 공의 말씀이 옳지 않소이다.
유궁 후에는 저의 활 잘 쏘는 것을 믿고 환란을 조금도 생각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하였으며 근자의 동태사의 일은 공이 몸소 보신 바와 같이 여포가 그 은혜를 받았건만 도리어 몰래 도모하여 그 머리가 국문에 걸리게 되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강성한 것도 좋게 믿을 것이 못됩니다. 장군이 상장이 되어 자손 또한 모두 현직에 있으니 나라의 은혜가 가히 두텁지 않다 못하겠는데 이제 곽사는 공경을 겁박하고 장군은 지존을 겁박하니 과연 누가 무겁고 가볍다 할 수 있으리이까. 듣고 나자 이각은 크게 노하였다. 곧 칼을 빼어 손에 들며 황보력을 대하여 꾸짖는다. 천자가 너를 보내서 나를 모욕하는구나. 내 먼저 내 머리부터 베겠다. 기도위 양봉이 곁에 있다가 간하였다. 이제 곽사를 없애지 못하고 천자의 사자부터 죽이고 보면 곽사의 군사 일으킨 것이 명분이 서게 되어 제후들이 모두 저를 도울 것이외다. 가우도 또한 힘써 권한다. 이각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자 가우는 곧 황보력을 권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밖에 나오자 황보력은 크게 부르짖었다. 이각이 조칙을 받들려 안 하니 장차 인군을 시해하고 제가 서려는 게로구나. 시중 호막이 곁에 있다 급히 손을 들어 그 입을 막고 말하였다. 얘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오? 황보력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꾸짖었다. 호경제야, 너 또한 조종에 신하면서 어찌하여 도적에게 아부하여 지내느냐? 내 이각이란 놈 손에 죽는다면 차라리 원이 없다.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기를 마지 않았다. 헌제는 이 말을 전해 듣자 급히 사람을 보내서 황보력을 권하여 곧 서량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원래 이각의 군사는 그 태반이 서량 사람들이요 또 강병도 섞어 있는 터이다. 황보력이 그들에게 말을 전하여 이각이가 모반하니 그를 쫓는 자는 곧 적당이라. 후환이 적지 않을 것이니 깊이들 생각하여라. 하니 서량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여 군심이 점점 이각에게서 떠나간다. 이각은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노하여 곧 호분 중랑장 왕창에게 군사를 주어 뒤를 쫓아가서 황보력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왕창은 그가 충의지사임을 알아 평소에 은근히 공경하여 오던 터이라 쫓아가 보지도 않고 이각에게 와서 이르되 황보력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모르겠더이다 하여버렸다. 가우는 또 가우대로 이각 군중의 강인들을 보고 가만히 말하였다. 천자께서 너희들의 충의와 노고를 다 아시고 밀조를 내리시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뒤에 상급을 후히 내리시겠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강인의 무리들은 이각이 싸움만 시키고 보상은 조금도 내리지 않는데 불평을 품고 있던 터라 가우의 말을 듣자 모두 흩어져 버렸다. 가후는 다시 들어가서 천자를 배웠고 가만히 아뢰었다. 이각은 본래 탐심만 많았지 깨는 도무지 없는 무리라 이제 수하군사들을 많이 잃고 심히 불안한 중에 있사오니 중한 벼슬을 내리시는 것이 옳을까 하오. 깨없는 무리라 제 필연코 마음에 크게 기뻐하리이다. 헌제는 그의 말을 조차 조칙을 내려서 이각으로 대사마를 봉하였다. 원래 이각이 전부터 대사마라고는 하나 이는 제가 벼슬을 탐내어 잃은 것이지 천자가 봉하여 주신 것은 아니었다. 이제 조칙을 받게 되자 그는 마음에 심히 기뻤다. 이는 모두 무당들이 신을 내려 기도를 드린 공의로고 그는 무당들에게만 큰 상금을 내리고 정작 수하장수와 군졸들에게는 술 한 잔이 없었다. 이에 기도의 양봉은 크게 노하여 송가를 보고 말하였다. 우리가 출생 입사하여 돌과 화살을 무릅쓰고 싸워왔건만 그래 그 공로가 도리어 무당년들만 못하단 말이오. 송가가 말한다. 내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도적놈을 죽여버린 다음에 천자를 구해 매시는 것이 좋을까 보. 나도 그 생각이 있어. 공이 중군에서 불을 놓아 군호를 삼으면 내 밖에서 군사를 몰아 응하리이다.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정하여 그날 밤 이경에 거사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비밀히 하지 못하여 누가 가서 이각에게 고하고 말았다. 이각은 크게 노하여 곧 군사를 놓아 송가를 잡아다 목을 베어버렸다. 양봉이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있어 이경이 지나도록 군호가 없는 것을 보고 바야흐로 마음이 의아해갈 무렵 영체 안에 재금과 북소리가 크게 울리며 이각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
서로 맞아 한바탕 혼전을 이루다가 사경쯤에 이르러 양봉은 패하여 군사를 이끌고 서안으로 가버렸다. 이각이 이때로부터 군세가 점점 쇠잔하고 엎친 데 덮치기로 또 각사가 매일같이 군사를 몰고 와서 공격하여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각이 마음에 번뇌할 때 문득 세작이 고하되 장제가 대군을 이끌고 섬서로부터 올라왔는데 두 장군을 위하여 화해하려 한다 하며 만약에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곧 군사를 들어 치겠다고 합니다. 곽사 하나만 상대하고도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는 터에 장제의 대군을 당할 도리가 없다. 이각은 인정을 팔아 저의 편에서 먼저 사람을 장제의 군중으로 보내서 화해하겠다고 하니 곽사 또한 어쩌는 수 없이 허락한다. 장제는 곧 표를 올려 어가를 홍농으로 매시겠다 하였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지미 동도 낙양을 생각하기 오래더니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로고 하고 조칙을 내려 장제를 봉하여 표기 장군을 삼으니 장제는 양식과 주육을 내어 백관에게 나눠주었다. 중국 고대사 메모. 하나라 기원전 21세기 첫 임금은 우왕이며 마지막 임금은 거랑으로 이들은 전설 속의 제왕들입니다. 은나라는 기원전 17세기, 주나라는 기원전 12세기, 춘추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770년, 전국시대는 기원전 5세기로 봅니다. 이때 전국시대 강국 진해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세로로 늘어선 6나라가 합종이라는 동맹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맞서 진나라가 6국과 각각 동맹을 맺어 6국의 합종을 끊는다는 전략인 연행이 있습니다. 이 합종과 연행은 초안지 앞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죠.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진나라는 본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부족이었으나 기름진 평원을 얻기 위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후 주왕실의 힘이 약해지는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진은 전국 칠웅의 하나가 되어 세력을 탄탄히 굳혀나가게 됩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이루었으나 진은 통일한 지 14년 만에 붕괴됩니다. 진이 멸망한 지 4년 뒤에 한이 통일, 그 후 한은 동안을 거쳐 40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편찬한 때는 진나라가 망하고 100여 년이 지난 뒤이고 한의 건국 후 70년쯤 한무제 때입니다.